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다시 주식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마치 늦으면 모든 걸 놓칠 것 같은 두려움, 이른바 포모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언론은 침체를 경고했고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투자는 위험하다. 앞으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단순합니다. 시장은 오르고 또 내립니다. 그러나 오르는 순간에도 내리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틴 사람만이 결국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 전체를 만든다. 그의 근면과 절제, 그리고 매일의 기록 습관은 평생 복리의 힘을 불러왔습니다. 찰스 두이그는 현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습관은 뇌의 자동 파일럿이다. 올바른 습관을 세팅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부는 쌓인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대부분은 여전히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왜 매번 기회 앞에서 흔들리고 남들 따라 뛰어들었다가 무너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작은 습관이 어떻게 복리의 마법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장기 투자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이론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리의 힘을 증명해낸 사람들의 사례,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만약 오늘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습관 하나를 세운다면 10년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작은 습관이 거대한 부를 만드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대한 부를 이룬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작은 습관을 지키고 그것을 오래도록 반복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면 분명 여러분의 투자 습관에도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늘 시장이 오르면 두렵고 내리면 더 두려울까? 바로 습관이 잘못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두이그는 습관의 힘에서 말했습니다. 습관은 단순히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뇌가 효율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자동화 장치입니다. 즉, 한번 자리 잡은 습관은 거의 의식하지 않아도 반복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못된 투자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자신을 다듬기 위해 13가지 덕목을 매일 기록했습니다. 절제, 근면, 검소, 시간 활용. 그는 그 습관들을 평생 이어갔고 결국 정치가, 과학자, 발명가,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프랭클린이 매일의 습관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평범한 인쇄공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작은 습관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꾸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복리의 법칙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습관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커피값을 줄이는 절약 습관 하나가 10년 뒤 수천만 원이 되고,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습관 하나가 20년 뒤 경제적 자유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그저 막연히 투자는 어렵다라고 느끼던 마음이 사라지고, 아, 내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장기 투자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3가지 함정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충동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은 불안해지고 손가락은 매도 버튼 위에서 떨립니다. 이번엔 다르다.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내리는 결정은 장기적으로 볼 때 거의 항상 후회로 남습니다. 찰리 멍거는 말했습니다. 큰 돈은 매수나 매도가 아니라 기다림에서 나온다. 하지만 기다림은 충동과 싸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충동에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충동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포모, 즉 놓칠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마치 늦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불안에 쫓겨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진짜 장기 투자자는 알고 있습니다. 기회는 늘 돌아옵니다. 포모는 단기적인 불꽃을 만들어내지만 복리는 오직 꾸준함에서만 태어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에서 말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당신이 포모에 휘둘릴 때 결국 저울은 당신의 조급함을 무자비하게 드러내버립니다. 세 번째 함정은 단기 쾌락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금의 즐거움을 우선시합니다. 오늘의 소비, 오늘의 자극, 오늘의 흥분이 내일의 자유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쾌락은 언제나 값을 치르게 한다. 단기 쾌락은 장기 목표를 갉아먹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신다면 왜 충동, 포모, 단기 쾌락이라는 세 가지 적이 늘 여러분의 길을 막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충동해지고 얼마나 자주 포모에 휘둘리며 얼마나 자주 단기 쾌락을 위해 장기 목표를 버렸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이 세 가지 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적들이 언제 고개를 드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장기 투자자로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자가 빠지는 세 가지 함정, 즉 충동, 포모, 단기 쾌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합니다. 이 함정을 넘어설 힘은 어디서 오는가? 답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닙니다. 습관은 삶을 지배하는 시스템입니다. 좋은 습관은 당신을 구원하지만 나쁜 습관은 당신을 파괴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스스로를 다듬기 위해 13가지 덕목을 만들었습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해, 절제된 분노, 청결, 평정, 순결, 겸손. 프랭클린은 단지 이 덕목을 외운 것이 아니라 매일 기록하고 점검했습니다. 실패한 날에는 실패를 기록하고 성공한 날에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단순히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하루의 작은 절제가 쌓이면 10년 후에는 상상도 못할 강철 같은 자기 통제력이 됩니다. 이제 이 원리를 투자 습관으로 옮겨봅시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첫째, 절제입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당장 움직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절제. 이 절제가 없다면 장기 투자라는 말은 허울뿐입니다. 둘째, 질서입니다. 자신만의 원칙과 시스템을 세우는 것. 적립식 투자, 자동이체, 일정한 리밸런싱. 투자를 질서 있게 구조화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셋째, 근면입니다. 매일 시장을 예측하려고 몰두하는 근면이 아니라 매일 기록하고 학습하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근면입니다. 프랭클린은 종종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습관, 재설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부터 프랭클린처럼 자신만의 덕목, 자신만의 투자 습관을 만들고 기록한다면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다스릴 줄 아는, 흔들리지 않는 진짜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찰리 멍거는 말했습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가 말한 어리석음이 바로 나쁜 습관입니다. 당신의 습관을 바꾸는 순간 투자 인생의 궤도가 바뀝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분명 깨닫게 되실 겁니다. 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습관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프랭클린처럼 자신만의 투자 습관 노트를 만들고 매일 점검하십시오. 그 작은 기록이 장기적으로는 상상도 못할 부의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리의 마법을 직접 확인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복리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위력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단기적 성과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달 50만 원을 20년 동안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평균 수익률이 7%만 되어도 단순 합계는 1억 2천만 원이지만 실제 결과는 2억 이상이 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복리 때문입니다. 단순히 복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왜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워런 버핏은 11살에 처음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90세가 넘은 오늘까지 투자자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버핏의 천재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의 진짜 비밀은 단순합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했고 아주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천문학적인 부의 90% 이상이 6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만약 버핏이 30살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그의 자산은 지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리는 시간이란 토양 위에서만 자라납니다. 조급한 사람은 결코 이 마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돈 1%씩만 더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계산하면 365%가 아닙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1년 뒤 여러분은 지금의 37배가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37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도 이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매일 절제, 근면, 절약이라는 작은 습관을 쌓았고 그 결과 평생에 걸쳐 자유와 부를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바로 복리의 교과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왜 대부분은 이 단순한 진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의 즐거움에 굴복합니다. 지금 당장의 쇼핑, 지금 당장의 자극, 지금 당장의 소비. 하지만 그것이 쌓여 만든 결과는 빈 지갑과 불안한 노후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부터라도 이 작은 원리를 실천한다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 있을 것입니다. 복리는 눈앞에 불꽃놀이는 보여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불길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숫자가 말해주는 복리의 위력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는 사실을. 여러분, 복리는 단순히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복리는 우리의 감정과 환경이라는 두 거대한 적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먼저 감정부터 보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경제 위기나 금리 인상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탐욕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리는 논리를 버리고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뜨겁게 오를 때 탐욕이 밀려오면 우리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듭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결국 복리의 시간을 끊어버립니다. 버핏이 말했죠. 성공적인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투자자 자신이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를 집중해서 따라오신다면 왜 여러분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다스릴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될 겁니다. 감정 다음은 환경입니다. 환경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습관을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이 단기적 성과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당신도 모르게 조급해집니다. 매일같이 이번 종목이 대박이다라는 소리만 듣는다면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가졌다 해도 결국 따라가게 됩니다. 찰스 두이그는 말했습니다. 습관은 의지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환경이 습관을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습관은 여러분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정보를 소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오직 장기 투자만을 말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은 포모에 휘둘릴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매일 뉴스의 소음과 단타의 유혹 속에 산다면 아무리 결심을 다져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쌓인다가 아닙니다. 감정과 환경이 협력해 줄 때에만 복리가 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길들이고 있는가? 나는 내 환경을 통제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투자 습관은 복리의 궤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신다면 분명 깨닫게 될 겁니다. 복리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 안과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적을 다스리는 순간 여러분의 부는 마침내 시간이란 토양 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복리를 지키는 법을 원칙과 철학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영상까지 보지만 정작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리는 생각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복리는 오직 행동 속에서만 시작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2명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언젠가는 투자해야지 하면서 40살까지 단 한 번도 계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30살에 매달 3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특별한 수익률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시장 평균 연 7% 정도였죠. 20년이 지난 지금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말만 합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억 단위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시작했느냐, 미뤘느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복리를 만든 사람과 복리를 놓친 사람의 차이는 절대 재능이 아니라 시작의 용기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화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없습니다. 월급날 하루 이틀만 지나도 돈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수입이 들어오는 날, 가장 먼저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로 보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둘째, 기록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매일 덕목을 기록했듯 투자자 역시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의 매수, 매도, 혹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음을 기록하십시오. 이 단순한 기록이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감정의 패턴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시장이 오르면 언제나 흥분했구나. 나는 하락장마다 공포에 흔들렸구나. 이 깨달음은 곧 새로운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소음 차단입니다. 뉴스를 매일 10개씩 소비하는 대신 한 권의 투자 고전을 읽어보십시오. 단기 뉴스는 공포를 만듭니다. 하지만 고전은 원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원칙이야말로 복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매달 자동으로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매일 저녁 5분씩 투자 일기를 쓰며 뉴스 대신 한쪽의 책을 읽는다면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루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자동화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아무리 큰 폭락장이 와도 손가락이 매도 버튼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제 분명 느낄 겁니다. 부자는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작은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는구나. 오늘 작은 행동을 시작한 사람만이 10년 뒤 거대한 차이를 얻게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바로 여러분의 복리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단순한 경제 지식이나 투자,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 인생을 지배하는 철학이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한 작은 습관, 찰스 두이그가 분석한 습관의 메커니즘, 워런 버핏이 증명한 장기 복리의 힘,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실을 향해 달려갑니다. 작은 습관이 거대한 부를 만든다. 시장은 앞으로도 오를 것이고 또 내릴 것입니다. 경제 전망은 매번 바뀌고 언론은 늘 공포와 욕망을 번갈아 퍼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작은 습관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하루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겠다. 나는 작은 습관으로 복리의 길을 걷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비밀은 화려한 기회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비밀은 천재적인 머리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비밀은 오늘 작은 행동을 시작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끈기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여러분의 감정과 습관을 지배하는 순간, 비로소 돈도, 시장도, 미래도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오늘을 복리의 출발점으로 만들 것인가? 만약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작은 습관 하나를 새롭게 세운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늘 흔들리지만 작은 습관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인 곳에 복리의 마법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오늘의 작은 습관 위에 세워집니다.